봅시다. 4월 14일 금요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 약 후보가 돋보인 첫 TV 토론, 유승민하고 심상정 이야기인데, 사실은 들리는,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에 따르면 홍준표가 제일 부각됐다고, 예, 제일 돋보였다고 하는데,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돋보이셨고, 예, 유승민이 심상정은 모르겠는데 유승민이 좀 많이 호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김포공항에 대형 버스 터미널 들어선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해주면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용인. 지금 트럼프가 습근평을 플로리다도 불러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무르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뭔가 단단히 잡혔거나 아니면은 미끼를 물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면입니다. 서울 서쪽의 첫 시외버스 터미널. 아, 요게 이제 김포공항 쪽에 들어선다는 거구나. 자, 그렇고요. 사실 지금은 강남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동서울 터미널이 이제 보통 대표적인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뭐 남분 터미널 이런 게 또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이 참. 자, 3면입니다. 안철수 나 지지하면 적폐 세력인가? 문재인 내 쪽에는 국정농단 세력이 없다. 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그 안철수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그걸 꿋꿋이 버텨냈다고 하고, 아무튼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굉장히 부각된 그런 토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승민이 말은 되게 잘했는데 이제 그 뭐예요, 그 뭔가 좀 기백이 없다, 뭐 그런 평이 좀 있었습니다. 자, 홍준표, 유승민 배신한 광남 좌파 옛 이정이 보는 기분이다. 유승민, 홍준표 낡은 보수 재판받으러 가야 하지 않나. 예, 그렇답니다. 심상정, 사드로 핵 못 막는 것 알지 않느냐. 사드 배치 반대, 이런 입장이 있고요. 3회입니다. 첫 토론에 긴장했나. 이름 잘못 부르고 남의 자리에 앉고. 문재인 이재용을 이재명으로 불렀다. 속마음 아닐까요? 유승민을 유시민이라 불렀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문재인의 공공일자리에는 세금 나눠먹기, 박근혜 복지와 비슷하다. 안철수의 학제 개편 아닌 제도 바꾼다고 창의적 인재 나오나, 뭐 이런 평인가 이거는? 자, 오면입니다. 안철수 부인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부인이 산가구 해명 오락가락. 아, 문재인 부인이 이제 그 리모델링이네. 그 어디에요? 모델하우스에서 폐기 처분되는 가구를 샀는데 뭐 그 가구에 대한 해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의 부인이 이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 이제 뭐 특혜를 받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이제 예비군 할 때 자기 와이프가 이제 운영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통해서 전부 다 예비군을 면제받았다고. 면제가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의혹도 있고, 뭐 아무튼 파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 한국당 자유당 TK 재보선 석권 샤이 보수층 움직였나. 아유 참 부끄럽다 씨. 우리 동네 집안. 자, 6면입니다. 문재인 북한의 도발 중단 요청. 안철수 성명 내고 군태세 강화. 이건 이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이란 전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외신 기자들한테 이제 빅 이벤트 있다라고 했는데, 외신 기자들은 그게 이제 핵이나 아니면은 그 뭐예요, 미사일이길 바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려명거리라는 이제 그 뭐지, 뭐 건물인가? 뭐 아무튼 그 준공식이었다 그러대요. 네, 북한이 구랄 쳤다. 8면입니다. 북핵 풀려고 트럼프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며 빅딜세 요구. 중국에다가 대중무역 적자를 약속하면서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라고 압박을 넣은 걸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람들이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있어요.
시리아를 타격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스근평을 지금 떡주름은 막 주무르고 있는데, 스근평은 또 지금 플로리다에 사실상 잡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스근평으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많이 깽판을 쳐오기도 했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마 종잡을 수 없을 거기도 합니다. 트럼프 스근평, 시리아에 미사일 쐈다고 하자 10초간 침묵했다. 초콜릿 케이크 먹는 도중에 말해줬다고 합니다. 무서운 놈이죠. 신면입니다. 인형 폭기방 업주 1000명 왜 머리띠 맨나 문체부 앞에서 생존권 보장 시했다 그러는데, 뭐 확률 조작을 해서 그 확률을 조작해서 업체 기기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더라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힘이 빠지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순수하게 정말 실력으로 인형을 다 털어먹는 사람한테 조작했지 뭐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번에 자충수를 뒀죠, 업주 한 명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형 뽑기방을 안 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로 그냥 아마 좌초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들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답니다. 자, 삼성이 정유라 지원하자 박 전 대통령 태도 달라져. 특검에서 장충기 전 사장, 삼성 사장인가? 사장의 진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유라 뒷박시켜주되 난 모르는 일을 하라.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2면입니다. 미혼 여성을 초등생 살해범 엄마로 사람 잡는 신상털이. 동명이인인데 확인도 않고 근무학교에다 잘라라 그랬다. 예, 우리 그 자랑스러운 네티즌 수사대께서 또 한 건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둘 다 꼴보기 싫은데 조선일보가 아닌가, 조선일보가 괜히 더 꼴보기 싫은 건 왜 그럴까요? 13회입니다. 적자 눈앞 고용보험에 연사조 부담 더 얻는 대선 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뭐 그런 복지제도 관련한 이야기 때문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의 고용보험 휘청이라고 부제를 뽑았네요. 좀 더럽네 이거는. 좋은 공약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반대하면 대체로 좋은 공약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고요. 180도 돌변한 트럼프, 미국 러시아 관계 역대 최악. 쭉쭉 넘어갑시다. 뭐야 이거? 심원호 선생님이면 오늘은 음악 이야기입니다. 현악 사중주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33회입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4월 정례회의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짜뉴스의 국가 미래 바뀔 수도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조선일보에 대한 자아 비판인지, 자아 비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 사람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겠지. 33회입니다. 낙성대 의인이 되살린 믿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자 구하려다가 그 손가락 신경인가 그게 잘렸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안철수가 왔다. 안철수가 왔다. 한신대 교수가 쓴 글이라는데, 자, 문재인 대세론 위협하는 안철수 돌풍. 탄핵 정국에는 안철수가 대안으로 부각. 이후 경제와 안보가 화두되자 이번에는 안철수가 화답하며 양강 현성, 민심이 만든 구도 속 둘의 경쟁, 정치 생태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철수는 털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도 난 지금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니들이 부끄러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35면입니다.
학병 세대의 복권. 학병 세대의 복권.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왜 일제 주구 노릇을 하는 학병을 거부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나. 카이로 선언이 나온 게 1943년 말경이었는데 아무리 강압당했다고 하지만 일본군이 되기를 지원할 수 있는가. 요거는 보자. 학병 세대 복권은 곡절 많은 현대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해 보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억의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숙제가 던진다. 글쎄요. 여기 일단 중반 내가 글 중간 얘기를 그러니까 문화부장이 쓴 칼럼이고요. 진우씨 안녕하세요. 그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사실 뭐 내가 글 중간을 내가 완전하게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읽을 수는 없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할 수는 없지만은 내 생각엔 나쁘지 않은 글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병 세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친일 부역자들 중에서 우리가 친일 부역자들 글이 좀 그렇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학병이라는 거는 그렇게 학병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이제 징용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왜 이제 카이로 선언이 나왔는데도 그랬느냐 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 세일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장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혹시나 나는 조선일보가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난 혹시나 조선일보 이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예를 들면 친일본 행보를 보였던 친외놈 행보를 보였던 이제 기업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까지 혹시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좀 의심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화부장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선일보를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있는데 뭔가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대선 후보들 북한 타격 반대에 핵진 김정은이 가장 반길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쟁이 나면 책임질 생각도 없을 텐데 이렇게 기사를 막 쓰네. 문재인 안철수 간단한 의혹 대처도 못하며 국정 어떻게 하나. 사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물타기입니다. 안철수 의혹이 훨씬 더 지금 심도가 깊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의혹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명박이 그랬다잖아. 이명박이가 사람 시켜가지고 당선된 뒤에 문재인을 탈탈 털었는데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새끼가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러죠. 그 이명박이 그랬답니다. 자, 1인당 18분 5번 토론으로 후보자질 어떻게 알겠나 뭐 이런 사설도 하나 있고요. 그 경제는 뭐 별게 있겠나. 조선경제는 뭐 경제신문계 찌라시이기 때문에 경제신문계에서 가장 쓰레기는 여러분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하고 한국일보는 다른 신문이고요. 굉장히 격이 다른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훨씬 나은 신문이죠. 한국경제만 한 게 조선경제이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가진 않는데. 직장인 75% 상반기 이직 경력직 채용 큰 장선다. 머리하는 이야기 있고 마지막에 읽었던 건 사설입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봅시다.